오늘 이 SVB 사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기사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48시간 만에 은행이 파산할 수 있었는가 타임라인을 정리해 놓은 기사인데요. CNN 기사고요. 먼저 SVB 실리콘밸리 은행의 설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SVB는 1983년에 창립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약 40년 전통의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스타트업에 특화된 기업이었는데 스타트업의 자금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기술 헬스케어 벤처 기업의 50% 가까이가 이 SVB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밖에서는 좀 덜 알려진 은행이긴 해요.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저도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무슨 은행이야?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작은 은행은 또 아니었어요. 미국의 상업은행 중에서 20위 안에 드는 꽤 규모 있는 은행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총 자금 규모는 보시면 2,09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자면 인도, 영국, 중국 등 모두 11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파산을 하게 된 걸까요?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당연히 뱅크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예금 인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였죠. 왜 뱅크런이 발생했냐? 길게 좀 따져보면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먼저 연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연준 1년 전부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며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왔죠. 스타트업들이 대출을 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자금 경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무엇이 발생했냐? 장기 채권 가격이 하락했죠. 문제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을 장기 채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낮았던 시절 이 장기 채권을 대량 사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놨던 건데요. 아무리 장기 채권 가격이 하락했어도 만약에 SVB가 이거를 팔 필요만 없다면 당장 손실은 나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들이 대출을 받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예금해뒀던 거를 인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을 내줘야 하는 SVB 입장,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이 장기 채권을 팔아서라도 일단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손실을 보고서 이 장기 채권을 팔아서 예금을 인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손실이 꽤 컸어요. 그래서 이 채권 손실을 22억 5천만 달러의 신규 주식을 발행해서 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간 이 SVB에 예금을 맡겨둔 다른 주요한 벤처 기업들이 덜컥 겁이 난 거죠. 얘네 좀 돈 부족해 보이지 않아? 그러면 우리 돈 나중에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이 나머지 기업들조차 이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이 목요일 아침 SVB의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이 SVB 사태가 다른 은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면서 은행업계 전반에 좀 강한 하락세가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공포가 굉장히 커지기도 했죠. 주가가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 금요일 아침에는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이때 이제 캘리포니아의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동성이 너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SVB의 영업을 중단시켰고요. 그리고 파산 관제인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시그니처 은행, 이 은행도 가상자산 기업들에 특화된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은행도 리스크가 있다면서 똑같이 뉴욕주의 금융당국이 폐쇄를 명령했죠. 일련의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도미노 효과처럼 다른 은행까지 줄 파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공포가 커지면서 블랙 먼데이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파산한 은행들 실버게이트 그리고 SVB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은행까지 모두 IT, 가상자산 기업에 특화된 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들의 구조적인 문제지 다른 은행들은 포트폴리오를 정말 다양하게 두고 있고 고객층도 기업,
그리고 개인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가지고 있지 않다. 도미노 효과 없을 것이다. 이런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어쨌든 이 SVB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 입장으로서는 이 은행이 파산했으니까 보호 한도 외에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로 계속해서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이날 월요일 아침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예금을 보호하겠다라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단 불을 황급히 덮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정부까지 개입을 해서 불을 좀 잠재우고 있다 보니까 도미노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리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월요일장을 보고 나니까 도미노 효과는 없었던 것 같죠. 하지만 아직 불안은 남아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이런 위험이 확산되진 않더라도 작은 규모의 은행 그리고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일수록 앞서 파산한 세계은행처럼 비슷한 행보를 걸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남아있긴 한데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이 추가로 몇 개 더 파산한다 하더라도 금융시장 전반에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있을 리는 없다는 주장에 지금까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SVB 파산 사태 정리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